그러니까 나경원, 자 보세요.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경원 의원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보자고요. 나경원 의원님은 복지부 장관을 가고 싶어 했어요. 나경원 의원님은 복지부 장관을 가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청문회를 나왔을 때 민주당으로부터 방어가 제대로 돼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있었어. 당 쪽에서 얘기가 있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밀어붙여 말아 고민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보건복지부는요,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지금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지금 산과하고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이런 병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털 쪽이 요새 의사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에서 그러니까 보건 쪽으로 지금 되게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상충되는 이슈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여러분 복지 쪽으로는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보건복지부 쪽은 정치인이 끼어가지고 로비가 막 난리를 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있고, 그리고 핵심, 이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단히 전문적인 사람이 하기를 바랬다고. 근데 나경원 의원이 보건복지에 보건도 전문이고 복지도 전문이고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하고 그 자리에 대해서 안 맞았다고. 그냥 자리를 주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적임자이냐 그리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여러분 그때 이제 순천향병원 명예박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춘천향병원 대학 가서 명예박사를 받으시면 보건복지 진짜 빌드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내용들이 파악하고 되어 있고 이게 쭉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 보세요. 복지 관련돼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간다 하면 전 기겁을 하고 말렸을 겁니다. 왜요? 전장현 때 봤거든요. 전장현 때 전장현한테 스윗하게 구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이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탈시설이 뭔지, 그리고 장애인 시설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런 걸 있잖아요. 피상적인 이미지 정치만 하지 이슈 파악이 안 돼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안 된다고요. 그것도 이해상충이 되고 예산이 100조짜리 붙여요. 예산이 100조짜리 붙여.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업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만든 건데 그 자리를 달라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데서 달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내가 준비되어 있가 아니라 나는 중진이고 이만큼 돼 있고 보건복지 정도는 돼야 내 격에 맞는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나경원 의원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을 줘요?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자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보는데 인기는 있어. 인기는 있는데 실무적 능력 솔직히 여의도 평가 기타 등등 평가 나경원 의원 실무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은 걸 겪지 않았지만 전장현 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맹물이구나 싶었다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저출산 대책도 대한민국에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그것도 저출산 문제도 보건복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위원장으로 보냈어요. 부위원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위원장으로 보낼 때 윤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받았으면 당대표는 출마를 안 하는 거지. 장관 달라고 하는데 장관은 줄 일자리가 없으니 장관급으로 이렇게 해서 해줬으니 면은 살리고 뭐를 하고 된 거다라고 일이 된 거라고. 근데 나경원 의원이 문제는 지지율이 민 거예요. 지지율이 높게 나와.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당대표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뭐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수 맞은 거야. 그럼 이걸 왜 당대표를 나올 거면 이거를 왜 오케이를 한 거야? 이거를 오케이를 하고 당대표를 나온다는 게 말이 돼? 그럴 때 나경원 의원은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장관급이지 장관은 아니고 나는 공직자가 아니라 민간인이다. 그러면 의전 받은 건 뭐고
돈 받은 건 뭐야? 이게 장관급 자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위원장 자리, 부위원장 자리가 공직이 아니다? 아,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서로가 오해가 이제 서로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거 통수구나. 아니 근데 여의도 정치인들이 그런 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출마하는데 여러 가지 시그널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시면 안 됩니다. 시그널을 계속 했다고. 시그널을 계속 줬는데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네. 그러고 이것도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부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이거 일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냥 명예직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빡킹이 나니까 어저께 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난 출마를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아마 거의 이거는 본인은 되게 탄압받는다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있어요? 그 제주도당이었나요? 그거 가는데 강연을 가기로 했는데 그게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협들 돌면서 강연하고 뭐하고 하면서 당협위원장들 만나면서 거기 이제 그 당협위원장 앤드 당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저 지지해 주세요 하고 호소하고 다니고 전국 투어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그 약속이 취소됐는데 그게 나경원 의원이 취소한 게 아니에요. 당협에서 취소를 해버렸다고요. 당협에서 왜 취소를 했겠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겠지. 야, 나경원 강연 취소해라. 아, 왜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네, 했겠지. 그러면 이게 되게 비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모두 될 수가 있어. 자, 문제는 나경원 의원은 이거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와, 내가 탄압을 당하고 있다. 난 억울하다. 이런 상태에서 맷집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도 있을 거고, 아, 나 여기서 드랍할래. 포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대통령 쪽에서도 나경원 의원의 출구를 잘 생각해 줘야 돼요.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줄게 라는 걸로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쪽팔리게 무너져 내리는 거로 가면,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테러가 있을까? 그럼 끝까지 밀어붙인다. 나 여기서 정치인의 마지막이다.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는 건 의미 없고 내가 여기서 밀리면 뭐 서울시장도 못 해먹을 것 같고 그래 나 장관도 못 해먹는 거 알았어. 나 장관도 못할 인간이고 그런 능력도 없나 보네. 오케이 알겠어. 나 나경원이야 왜 이래 한번 보여주겠어 하고 이제 끝까지 밀어붙인다. 이제 험하게 갈 겁니다. 험하게.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그런 생각을 찍어 누를 만큼 험하게 갈 거라고요. 이 싸움이. 그걸 지켜보는 지지자들이나 내지는 이 세상의 시선이 야 권력 무섭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님이 이때까지 여러 번 겪었던 거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다고 하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진짜 험한 꼴을 겪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일정 정도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뭐라고 해야 돼요. 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걸 투닥투닥거리면서 끝도 안 나가는 싸움을 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이준석 때 이후로나 이 당대표를 두고서나 지금 벌어지는 이 방식이 되게 이거 그냥 투닥거리다가 다 같이 공멸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는 안 가겠다 이런 거죠. 결론을 내고 좀 우격다짐으로 보일 수 있어도 절대로 용납하진 않는다. 이게 윤 대통령 스타일인 거 아닙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드랍을 하는 게 맞고 나경원 의원님 맷집이면 드랍할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우리가 뭐 검찰공화국 어쩌고저쩌고 비판을 하고 뭐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든 있잖아요. 몇 가지를 잡아서라도 이게 누가 일진이야 내지는 서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지금 정치가 되게 원초적이라니까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앞에서 이게 서두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우리의 현실이다. 문재인, 이해찬,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지난 10년 동안의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가 그 개판 그리고 그 싸움의 틈바구니를 해서 중간에 끼었죠. 검찰로서 계속 지켜봤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대통령이 당대표랑 이렇게 그 공존하는 이런 식의 당권과 대권의 분리 이거는 그냥 입 바른 소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다 좆되는구나라는 거를 지난 10년의 학습 효과가 제대로 돼 있는 거라고요. 그냥 뭉개고 할 겁니다. 뭉개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맨 처음에는 저도 제도적 리더십이 존중하자 이러는 입장이었고 여러분들한테 욕 더럽게 쳐먹으면서도 이준석 이렇게 날리는 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는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민주당의 리더십을 봐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지자들 사이에서나 기타 등등에서 다시 맨 앞쪽으로 원초적 리더십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제도적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무질서 또는 이렇게 우격다짐 리더십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나경원 의원님 제가 봤을 때 나경원 의원님 맷집으로 이거 못 버텨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이거 드랍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많이 우실 겁니다. 많이 우실 건데 이게 이때까지 정치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웰컴 투 더 정글. 진짜 나경원 의원님 너무 곱게 정치하셨지. 이게 정글이에요. 정글. 한국 정치는 지금요 진짜 정글 오브 정글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당대표를 하시겠다 이럴 수 있는 그런 판때기가 아니란 말입니다.